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근식물이라고 부르는 이 코덱스 식물들 재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도 막상 겨울이 되고 나면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 식물들의 작은 변화가 걱정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작은 식물들의 물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코덱스 식물들을 재배할 때 이런 중품이나 좀 큰 식물보다는 아마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작은 식물들을 위주로 재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개근 식물들 겨울 관리는 쉽잖아요. 대부분 단수니까요. 그러나 이런 어린 식물들은 좀 다른 재배가 필요하지요. 처음 식물을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큰 식물보다는 이렇게 어린 식물 또는 작은 식물을 위주로 아마 재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덱스 식물의 공식화되어 있는 겨울에는 단수, 이 공식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사례를 짚어가면서 식물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안심해도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코덱스 식물의 겨울의 첫 번째 변화는 이렇게 잎을 모두 떨구는 걸 거예요. 이렇게 모두 떨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잎의 일부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잎을 모두 떨구고 이렇게 새 잎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깨어난 거 아니야? 이거는 잎이 없어. 어떻게 물을 줘야 되지? 이렇게 어린 식물들의 서로 다른 반응에 어떤 식으로 물을 줘야 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묘들의 반응을 먼저 우선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요거는 꼭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장점이 푸릇푸릇해지죠. 보통 이런 코덱스 식물들은 봄이 되면 깨어나면서 이렇게 생장점이 푸릇푸릇해져요. 아마 이것은 지금부터 새 잎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가 너무 춥다 보니까 거실로 들였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휴면 상태라 생장점이 푸르지 않지요. 그리고 보면 약간 이거보다는 통통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수축돼서 오목해졌어요, 지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잎을 모두 떨구더니 새 잎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튀어나오죠. 약간 측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푹푹 들어가죠. 물론 식물들을 이렇게 누르는 것은 이런 식물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눌러보진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고무처럼 푹, 이것도 뒷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푹푹 들어가죠. 손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데 약간 단단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식물이 겨울 동안 단수 중이잖아요. 물론 안전 단수는 아니지만 단수에 가깝게 재배하고 있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체액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농축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풀지 않아서 그래요. 원래 부풀면 이 정도 큰 사이즈로 부푸는 애예요. 그래서 말랑 젤리 같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개근 식물이 단수를 했다고 어린 식물이 다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볼까요? 요거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단단한 느낌으로 눌러지는 게 아니라 말캉말캉하게 이렇게 눌러진다면 그것은 물론 안에 썩고 있는 거죠. 이런 개근 식물은 안타깝게도 이 안에가 물컹물컹하다면 이미 이 식물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큰 식물들은 이쪽 일부가 말캉하면 요거를 떼내고 덩치가 크니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어린 유머는 이미 물컹하다. 그러면 속상함을 접어두시고요.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이런 식물들의 재배 실력이 느는 것은요. 그동안의 실패 경험과 좌절 이런 것이 모두 모여지면서 재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재배한다면 재배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극단적인 걸로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자꾸 눌러보면 안 됩니다. 식물한테 엄청 스트레스예요. 얘 지금 아마 죽을 맛일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눌러놔서. 그리고 이렇게 못 자랐죠. 얘도 보면 이렇게 말캉말캉 완전히 눌러지죠. 이렇게 말캉말캉하도록 단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길어요. 물론 거실이라도 해가 잘 들거나 좀 통풍이 잘 되고 이런 부분에 있다면 이렇게까지 웃자라지 않아요. 물을 거의 안 줬는데요. 선반식으로 놓여 있고 어떻게 구석에 있는 애들은 꼭 겨울에 한두 놈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 가시의 간격을 보면 여긴 좁은데 여긴 넓어지기 시작하죠. 이미 한 곳이 이렇게 생장점에서 넓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아이는 물을 좀 줄이고 스프레이 양을 줄이세요. 물론 겨울이라서 단수를 하니까 물을 많이 주진 않지만 그나마도 스프레이 양을 줄인다거나 한 달에 한 번만 겉흙만 살짝 스프레이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암본젠스인데요. 아무래도 해가 부족한 실내에서 있는 기간이 워낙 길어요. 춥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랐지만 가시의 간격은 촘촘하죠. 그래서 길고 가늘었어도 가시의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평소대로 관리하는데 요거는 눌러지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종별로 이렇게 단단하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것도 지금 수축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이시는 분인데 이렇게 홈이 생겼죠. 여기 쑥 들어갔어요. 여기도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 들어갔는데 앵글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겨울에 물을 적게 주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생겨요. 근데 다 회복되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물을 줄까요? 겨울에는 휴면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정도로 그냥 뿌려주고 말아요. 한 2주에 한 번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린 유면은. 아마 지금 처음 이 식물에 입면을 할 경우는 요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소형종이라서 그렇지 이거 묵은둥이거든요.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아예 굶기면 봄에 깨어나는데 더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푸르다고 해서 풀을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제 손으로 거의 이렇게 감싸질 정도죠. 이렇게 살짝 물 줍니다.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 저 주고 있고요. 지금 제 손가락하고 비교해보면 아마 이런 개근식물 제 손가락 굵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아주 작은 어린 유머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들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보면 손가락보다 아주 가늘지가 않아요. 요 정도 사이즈 다 똑같이 요 정도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많이 뿌려주지 않았죠? 이게 이제 물량이 조절 안 되면 스프레이로 뿌려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스프레이는 몸체에 물이 닿아서 이렇게 물 주시면 되는데 몸체에 물이 닿아서 저는 스프레이 노즐을 좀 잘 안 사용합니다. 겨울에는 특히. 완전히 깨어나서 이파리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얘네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파리 나오기 시작한다고 겨울에 너무 물 많이 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얘가 지금 깨어났기 때문에 물을 넉넉히 줘서 겨울에도 성장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막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환경이나 개체에 따라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 제가 모두 일률적으로 이러면 물 많이 주면 안 돼요 하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죠? 요거 물론 실내에서 자라는 기간이 길어서 많이 자라진 않은데 이거 그락실리였습니다. 처음 새싹 날 때부터 쌍두루 새싹이 났고요. 모두 이파리가 이렇게 생존해 있어요.
똑같이 주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뿌려줄 수는 있어요. 조금 깊죠? 이렇게. 조금 더요. 그렇지만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여기 있는 이렇게 하나도 없는 개체는 주지 않습니다. 거의. 조금 적게. 이렇게 뿌려줄 때 아마 요 깊이 보면은 훨씬 요 안에까지 그렇게 많이 안 젖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젖었고요. 이파리 있으니까. 근데 조심할 거는 그락시엘리어스는 더 옷자라길 잘합니다. 지금도 여기 지금 실내에 들어왔다고 뾰족해지려고 그러죠. 말 안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 안 듣기 시작한 물을 다시는 주면 안 되는데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물을 줘서 한 달 동안 얘는 쫄쫄 굶길 거예요. 물을 빨리 말리기 위해서 선풍기 살짝 이렇게 회전으로 틀어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리에 물은 수분은 공급하면서 뿌리가 흡수하고 남은 여분의 수분을 빨리 날려주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선풍기 회전으로 살짝 돌리면 더 좋고요. 요것은 개아인데 지금 이파리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많이 주지 않고요. 조금 개아이는 물에서 여유로워서 저는 조금 더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개근식물이더라도 조금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육질이 좀 단단하지 않은 나베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좀 더 물을 더 조심해야 돼요. 요건 좀 단단해 보이잖아요. 보기에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건 접목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육곡산 틈이고요. 이렇게 새순이 나오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물 많이 주면 또 얘네들이 신나서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신나냐면요. 여기가 뾰족해갖고 지멋대로 이렇게 막 자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요.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해지면서 약간 뾰족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으면 한 달 정도 물 안 줘도 돼요. 지금 사이즈가 한 이 정도 사이즈 되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라면 한 달 정도 굶어도 괜찮아요. 한 달에 한 번만 주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2주에 한 번으로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집안의 습도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광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집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광이 잘 비춘다면 한 달에 2번. 그렇지 않는 장소에 놓는다면 한 달에 한 번. 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식물이 집에 한 요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요 정도만 갖고 있다면 통풍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냥 한 달에 2번 뿌려줘도 돼요. 그리고 뭐 선풍기 안 틀어줘도 됩니다. 요 정도만 그냥 굳이. 아니면 물 주고 나서 이렇게 물 말리느라고 살짝 이렇게 틀어주는 정도? 만약에 식물이 저처럼 선반에 층층층이 저는 층층이에다가 메탈릭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경우는 통풍이 자연 통풍이 안 돼요. 이 식물들은 이렇게 기체 교환을 하고 산소 동화작용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내뿜은 낮의 이산화탄소와 밤의 산소는 원래 있는 신선한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기체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반마다 다 그렇게 얘네들이 내뱉은 신선하지 않는 기체들이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물들이 문제가 생겨요. 기체의 순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너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이렇게 회전으로 틀어주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요 정도 이내까지는 겨울에는 선풍기 많이 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춥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환기시켜주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환기하고 이렇게 환기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놓이는 장소가 밀폐된 장소라면 좀 다르겠죠. 거실같이 좀 이렇게 툭툭 트인 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동영종이에요. 기감용 제가 파종했던 건데 지금 구근이 보이시나요? 요만큼. 크지 않죠? 구근이 요거는 길쭉하고 못생겼어요. 이렇게. 얘는 제가 파종해서 까먹고 구석에 있어서 물을 한 2달 안 주다가 나중에 야 얘 있었지? 그러고 또 주고. 작은 어린 한 콩알만한 미녀들은 얘는 좀 많이 지금 이렇게 패였죠. 제가 촬영하느라고 좀 많이 이렇게 저는 넉넉히 줍니다. 겨울에. 이건 동영종이잖아요. 동영종은 좀 넉넉히 주면서 재배하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가을에 파종한 웅카리나예요. 가을에 파종해서 어리고요. 지금 밑둥은 제 손가락이랑 비교가 되나요? 제 손가락 굵기 약간 안 되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유면은 이거 말라버리거든요. 겨울 내내 단수하면. 이렇게 저는 물을 그냥 이렇게 좀 넉넉히 화분에 한 3분의 2? 요 정도 스며들 정도로 물 줍니다. 그래서 한
열흘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좀 깊게 주죠. 요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연식에 따라 다르죠. 얘네들은 작아도 연식이 오래된 애들이에요. 몇 년씩. 그쵸? 딱 봐도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유묘 아니에요. 이거는. 그치만 얘는 키가 더 커도 유묘해요. 몇 달 안 됐어요. 태어난 지. 그래서 이렇게 어린 유묘는 안 말려도 돼요. 이 파키포디움도 제 엄지손톱보다 작은 것들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물을 겨울에 말리지 않습니다. 파키포디움 그 어린 유묘들은 어느 정도 여기다 줄게요. 파키포디움 콩알만한 어린 유묘가 있다 그러면 차분도 작겠죠. 그럼 한 요 정도 화분의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 스며들 정도로 작은 요만한 화분에 있다면 콩알만한 파키포디움이요. 그 정도로 물 줘도 돼요. 물을 좀 넉넉히 줘도 돼요. 저는 재배할 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푹푹 저는 화분 밑으로도 흐르게도 물을 줬는데 또 그거는 환경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또 그렇게 해드리면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스며들도록 엄지손톱만한 애들은 물을 줘도 돼요. 어린 유묘도 크기에 따라 너무나 달라요. 물을 주는 양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스펀지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잘못 주면 요거는 웃자라니까 조금 화분 사이즈 크니까 좀 요 정도 줘야겠죠? 요거는 웃자랐긴 했지만 지금 완전히 여기가 수축됐어요. 그래서 아주 안 주면 고사하거든요. 살짝 한 번만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요거는 작은 웅칼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큰 웅칼이 나잖아요. 이렇게 큰 웅칼이 나는 그냥 단수합니다. 겨울에. 단수하고 얘네들 다 공통이에요. 이거는 큰 애들은 그냥 오늘은 유묘 위주로 오늘은 어린 선인장 위주로 식물 위주로 이렇게 겉흙만 뿌려줍니다. 뿌리안까지는 젖지 않죠. 지금 이렇게 파보면 안에까지 젖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수분 공급을 한 거랑 수분 공급을 이렇게라도 안 한 거랑은 봄에 이 깨어날 때 얘네들이 힘겨워하냐 안 힘겨워하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흙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파종한 아라비쿰인데요. 아주 조그매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런 작은 사이즈들은 아라비쿰 이파리 하나도 없잖아요. 많이 주지 마세요. 이 정도로 한 달에 2번씩 끼얹어줘요. 이렇게 어린 유면 너무 수축시키면 힘들거든요. 화상 입은 거고요. 썩은 건 아니에요. 단단하거든요. 요거는 보면 이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깨어나고 있죠. 이파리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얘도 좀 커도 그 정도 뿌려주고 아니면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뿌려줘도 됩니다. 어린 유면 조금씩 뿌려줘도 상하지 않아요. 집이 통풍이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 요것은 잎이 있잖아요. 잎이 있고 지금 여기 꽃대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꽃대 올라오면 꽃 피게 하려면 물을 많이 줘야겠구나 하고 이 식물한테 속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겨울에는 휴면기예요. 얘가 지금 추운 데서 거실로 들어오면서 계절을 착각할 뿐이에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 얘가 속이고 있어도 얘는 지금 휴면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흠뻑 주지 않습니다. 한 요 정도. 조금 이파리가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주셔도 돼요. 한 달에 2번.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뭐 새싹은 나올 기미가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대로 겨울을 놔도 돼요. 물 한 번도 안 주고 축여주지 않아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2월까지 그냥 물 아예 안 주고 단수하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겉흙만.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만큼 뿌렸어도 흙에 이 안쪽에는 젖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도요. 작은 화분하고 다릅니다. 안 젖었죠? 요렇게만 해도 덜 힘겨워하고요. 얘도 이파리가 있지만 이파리가 이미 이렇게 엽록소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누렇게 다 변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뿌려만 주세요. 그리고 큰 애들은 단수하거나 이렇게. 근데 지금 아직은 12월이라 완전히 수축된 애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면 2월 되면 완전 쪼그라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하나 쪼그라드는 애 있어요. 이거 비스피노스인데요. 지금 여기 쑥 들어갔죠. 원래 모양도 약간 요런 모양인데 요런 모양에서 쑥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나 이거 어떻게 말라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이파리까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해. 얘 물론 지금 이파리가 있지만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파리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너무 수축돼 있으니까 살짝 겉흙 젖을 정도로만 안에 파봐도 안에는 푹 한 2cm까지는 젖어도 되고요. 그 이상은 안 젖게 이렇게 물을 주시는데 지금 요거는 자세히 볼까요? 눈치채셨나요? 여기 꽃봉오리 올라오죠? 여기에도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죠. 지금 꽃봉오리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비스피노스는 물에서 좀 여유로워서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 올라오니까. 그런데 조심할 게 이거는 화분 깊숙이 젖으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정도만 적셔줘서 이파리가 있으니까 물을 화분에 줬을 때 이 물은 어떻게 해서 소비되냐면요. 뿌리가 흡수하는 양이 있고요. 위로 자연 건조되는 양이 있어요. 물론 흠뻑 줬을 때는 밑으로도 내려가지만요. 기본으로는 이렇게 뿌리가 흡수하는 양, 자연 건조되는 양이거든요. 그런데 잎이 없다면 흡수한 물이 증산을 통해서 여분의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산을 못하니까 뿌리 썩음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액이 묽어진 상태라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식물에게. 이파리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파리도 많고 싱싱하죠. 그래서 조금 더 축여줬는데 요거 파보면 요 정도 여기에서 조금 더 만져졌지. 지금 이거 더 파니까 뿌리 나와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만 젖었을 거예요. 요 정도 좀 적게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물을 주면 되고요. 알로에도 요즘 많이 키우잖아요. 저는 이런 알로에는 좀 흠뻑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분에 반 정도 스며들게 이렇게 어린 면은 이렇게 좀 흠뻑 줍니다. 알로에는. 물론 볕이 안 든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셔야 돼요.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준다면 웃자라고요. 저는 이 큰 아이들도 조금 더 이렇게 적셔줘요. 아주 깊숙이만 아니게. 지금 요거는 라모시시마인데 그리고 알로에는 여기 보면 키우다 보면 위가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이렇게 두꺼워야 웃자라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알로에 겨울에 완전 단수해버리면 이 끝이 지금 이것도 약간 마른데 라모시시마는 끝이 특히 잘 말라요. 그래서 알로에는 너무 극강의 단수를 하면 이 끝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못 나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재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통통했다 말랐다. 지금 약간 마른 듯하면 물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통할 땐 겨울에 물 주지 마시고요. 저 지금 물 줬긴 했는데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럼 물을 안 주고 더 기다려요. 근데 약간 이렇게 얇아졌잖아요. 그때 물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장 보고 알로에는 물을 주셔도 충분합니다. 알로에는 뭐 재배하기가 제가 보기엔 선인장이나 뭐 이런 객은식물 이런 초화보다도 더 쉬운 게 이 알로에인 것 같아요. 과습만 안 하면 알로에는 그냥 잘 큽니다. 지금 이렇게 이파리 많이 나왔어도 요거 겨울에 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이파리 굉장히 싱싱하죠. 요것은 약간 동영종은 아닌데 반 동영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꽃도 겨울에 피고 지금 꽃봉오리가 3개 한 9개 올라왔는데 계속 옮기고 막 자리가 좁다 보니까 이거 봐요. 꽃봉오리 다 떨어졌어요. 한 개도 못 보게 생겼어요. 올겨울에. 이거 내가 지나가다가 그나마 하나 남은 꽃봉오리도 떨어뜨렸네요. 없네요. 없어졌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살짝 뿌려줍니다. 이거 이파리 많이 남아 있어서 안 그러면 구근이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물 주고 있어요. 보통 아데니움 많이 키우시니까 사막의 장미, 특히 석화 많이 키우시죠? 제가 여기 아데니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많이 키우시는 종류로 가져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석화는 이렇게 큰 거는 재용합하면 겨울에 그냥 단수. 저기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꽃 피든 안 피든 상관없이 겨울에는 물을 적게 주셔야 되고요. 좀 이렇게 작은 거는 좀 화분에 1cm 정도 스며들게 물 주셔도 되고 저는 한 2cm 스며들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것 같아요. 같은 작은 사이즈더라도 자 요거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이게 성구예요. 이거 굉장히 묵은 아이거든요. 이거는 푸테르 디스쿠스 속 아이인데요. 이거는 핑크꽃이 피는 아이예요. 굉장히 예쁜 꽃이 피는데요. 이렇게 작아도 이거는 아주 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수를 기본으로 합니다. 저는. 그리고 물은 자주 안 줘요. 이 푸테르 디스쿠는 물 많이 주면 잘 썩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살짝 뿌려줍니다. 이거는 겨울에 실내에서 재배하면 잘 썩더라고요.
수축되는 거 많이 걱정하시는데 이것도 수축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물 주시면 안 돼요. 겨울에 그냥 이렇게 살짝 겉흙만 뿌려주세요. 힘들지 않게. 이렇게 지금 촬영해서 엉뚱한 데다 막 뿌려주네요. 이렇게만 그냥 겉흙만 적게 한 달에 한두 번 뿌려주는 정도로. 저는 한 달에 2번도 추천을 이거 휘었네. 풀어줬는 줄 알았네. 한 달에 2번도 저는 추천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그 통풍 정도에 따라 한 달에 2번도 얘네들한테 큰 애들은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하고. 요것도 눌리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보이죠? 이렇게. 얘는 매번 그래요. 요런 아이들, 특히 매끌매끌한 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 표면이 좀 거친 애들보다 정상적이에요. 이렇게 탄력이 있잖아요. 아이가. 종합해보면 12월, 1월, 2월 초까지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2월 말에 되면 조금 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늘려주시고요. 보통은 저는 2월까지는 이렇게 재배하다가 3월 초에 조금 더 늘려주고요. 물을 제대로 주는 거는 3월 중순부터 이제 좀 낮은 저면을 한다든지 해서 깨워주는 게 좋아요. 온실이나 그런 환경이 아니면 3월 초는 좀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 식물들은 너무 어린 거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만한 거 구입하면 많이 죽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아요. 물론 저렇게 큰 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구입하시긴 어렵고요. 적어도 한 요 정도 이상 사이즈는 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너무 작은 거 구입하지 마시고 요 정도 사이즈는 돼야 재배하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작은 사이즈보단 이 정도 사이즈 이상은 되는 거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런 기둥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이즈는 되는 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린 애들은 재배하기가 더 까다롭고요. 또 이런 어린 식물들은 겨울에는 휴명기라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구입을 하실 경우는 봄부터 9월 사이에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즐거운 식물생활 되시고요. 또 여러가지 식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